이냐 어제 오후부터 의정 갈등 국면이 갑자기 좀 뭔가 훈풍이 분다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조금 대화 국면으로 바뀌는 듯한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 이면에 혹시 뭐 이런 의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 시각까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신문들의 일면 머릿 기사 제목으로 다룬 요 사안을 다룬 걸 한번 볼게요. 중앙일보 면허정지 유연 처리 대통령 유화 제스처 한겨레 윤 대통령 유효한 처리 모색 전공의 면허 정지 유보 그리고 한국일보는 한동훈 요청에 응답이라고 한 게 눈에 띄고요. 경향신문 윤 의정 중재 한동훈 띄우기 여기도 한동훈을 키워드로 했네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면허 정지 유연하게 의사와 대화하겠다. 세계일보 한동훈의 요청을 수용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한 모양새를 제목으로 강조해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면허 정지 처분 방침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총리도 즉각 총리가 조만간 의대 의료계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갑자기 분위기가 강대강에서 의정이 서로 좀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싶은 희망 섞인 전망이 가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총선 16일 앞두고 뭔가 상황 관리에 나선 거 아니냐 또는 한동훈이라는 그 인물을 띄우면서 뭔가 해결사 여당이 뭔가 해결하고 있다 이런 뭐 느낌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이면을 분석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3월 25일 월요일 어떤 날이냐? 전공의 중에 일부가 이제 면허 정지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사전 예고한 거에 대해서 오늘까지 의견을 내야 돼요. 오늘 안 내면 이론적으로는 내일부터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바로 면허 정지 3개월씩 이른바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면허 정지 바로 내일부터.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유화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한 것도 이제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서 일단은 말을 한 거죠. 오늘이 그렇고 또 오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내겠다라고 예고한 날도 오늘입니다. 그리고 의대 교수가 근무 시간 원래는 주 52시간도 훨씬 넘겨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정상화하겠다.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표현이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를 볼 수 있는 의대 교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거고요. 아무튼 근무 시간도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힌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대로라면 전국 40개 의대 중에서 39개 대학의 이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소속 의대 교수들이 이제 사직서를 내기로 한 날이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정부에서도 유화 제스처를 냈기 때문에 오늘 긴급 총회를 열고 이걸 유지할지 말지가 새롭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사직서를 정말 낸다면 뭐 당장 의대 교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의대 교수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뭐 뇌 관련 뭐 어려운 수술 이런 거는 한 병원에 한두 명밖에 없고 이런데 대형 병원에 그럼 서울에 뭐 빅5 병원이라고 해도 뭐 전국의 환자가 볼 수 있는 교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교수들이 지금 의정 갈등 끝에 사직서를 낸다면 정말 그 심각한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술을 뭐 1년 뒤, 2년 뒤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요. 뭐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정말 피해가 클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앞두고 일단은 유화 제스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3월 20일 월요일이 굉장히 의정 갈등의 중요한 날이었다. 중요한 날이었다. 근데 일단 이 세 가지가 모두 약간 이제 변화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급박하게 진행된 걸 좀 제가 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일단 어제 이제 아침 8시 반쯤이죠. KBS 이건 이제 9시 뉴스를 화면 캡처하는데 아침에 이제 뭐 정부 관계자 나와서 정책 진단 이렇게 해서 막 토크 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은 하는데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라고 하면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분위기는 우리는 기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 뭔가 완강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후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를 만날 것입니다라고 예고가 나왔고요. 오후에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의료계도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저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라고 말한 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경향신문이 제목을 달았던 한동훈 띄우기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도 뭐 저런 발언에서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 이렇게 뭔가 이 난국을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런 식의 발언이 딱 나온 게 뭔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일견 뭐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형식으로 기자들에게 알림을 보내왔습니다. 다 읽어드릴게요. 여기 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동훈이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받아들여서 총리에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시한 것.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교수협의회를 만나고 와서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요. 그러자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한 국무총리에게 유연한 처리 방안 모색해달라. 유연한 처리 방안 요게 또 새로운 키워드고요. 건설적 협의체 요것도 새로운 키워드입니다. 그간에 이번 사안에서 볼 수 없었던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키워드입니다. 유연한 처리 방안, 건설적 협의체. 구체적으로 이게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뒤에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자 또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바로 또 응답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시했으니까요. 정부 의료계와의 대화 적극 추진이라고 보도 참고 자료를 냈고요.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했고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총리가 의료계 관계자들과 마주 앉는 자리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당정 갈등 며칠 전까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걸 보면 최근에 있었던 2차 윤한 갈등, 당정 갈등이 이런 식으로도 뭔가 마무리가 되는 느낌도 드네요. 물론 천안함 그 관련 우리 기념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모양새도 있었고요. 지난 주말 전에요. 그러자 어제 또 오후 8시쯤에 이번에는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환영한다는 취지로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짧게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조치를 잠시 중단하고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남는 것들이 좀 보이죠. 일단 정부는 교육부까지 다 갔어요. 이제 2,000명 늘어난 것까지 해서 올해 증원된 정원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것까지 끝내놨잖아요. 이제 대학의 시간이잖아요. 대학이 이렇게 학칙 개정하고 이제 5월 말을 기한으로 해서 모집 요강을 지금 만들고 이제 곧 공고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고 그래서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일단은 웰컴 받아들입니다. 긍정적 신호다라고 하면서도 뒤에 아까 묵직한 문장 의대 증원 조치를 잠시 중단하고 여기서 정부와 여전히 평행선이 될 수도 있고요. 신중히 재검토. 정부는 이걸 재검토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약간 갑작스러운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 입장에서도 약간 갑자기 이렇게 돼? 약간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원래는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이제 주도로 해서 일괄 사직서를 내기로 했는데 이걸 그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잠시 멈추고 새롭게 뭔가 기한을 잡을지 등등은 오늘 총회를 열어서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될 것 같고 의협은 또 다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대 교수 비대위는 또 다른 협의 주체라고 할 수 있죠. 의협은 지금 이제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강경한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아무튼 회장이 선출된 이후에 협의체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한 달 전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협의회죠. 박단 전공의 협의회 회장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신 건 제가 한번 댓글부터 읽어드릴게요. 유튜브로 지금 거의 뭐 한 800명 가까이 좀 반응을 남겨주고 계신데 벨리곰님 집단 사직 금지법 발의 가자라고 하셨고요. 풀꽃님 이제 와서 갑자기 유연한 그리고요 박대원님 짜고 치는 고스톱 주반골님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은 절대 아니다. 길바위님 약속 대련. 그러니까 약간 이거 뭔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순호님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벨리곰님은 이제 400명도 안 된다, 2,000명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주반골님 이렇게 시끄럽게 짜고 쳐야겠어요? 라고 했고요. 링크젤다님 국민은 안 속는다. 그 다휘골호님 4월 10일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까 등등의 반응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퀘스천 마크를 찍은 것처럼 의문점을 가질 만한 부분은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말한 건설적인 협의체? 과연 어떻게 건설적인 협의체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2,000명은? 2,000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대학이 지금 배분까지 다 했잖아요. 정부는 여전히 이거는 못 건드린다라는 뉘앙스고 지금도요. 유화 제스처를 표현하고 난 뒤에도요. 그런데 아까 서울대 의대 교수협도 뒷부분에 말한 대로 일단은 2,000명 요거 일단 중단해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왜 지금이냐? 왜 지금 갑자기 건설적인 협의체 뭐 15일 전에 안 됐을까요? 뭐 20일 전에 안 됐을까요? 왜 지금 이 건설적인 협의체를 지금 들고 나왔지? 뭐 이런 의문을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와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설적인 협의체 어떤 게 나올까요? 아마 지금 계속해서 정부와 의협은 대화가 안 되니까 정부와 전공의는 대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수 쪽을 잡아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정부도 생각한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교수 집단이 그나마 지금 뭔가 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수 집단마저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3월 20일 오늘 예정대로 이건 더 이상 대화 창구 자체가 없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깔린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직서를 내기로 한 날 바로 전날인 어제 정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요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뉘앙스로 해서 건설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명 이게 결국은 내관이 될 것 같고요. 왜 지금은 뭐 당연히 총선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보는 것도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한겨레가 이렇게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의료 공백 총선 악재될라. 한동훈 앞세워 출구 찾기라고 해서요. 뭐라고 했냐면요. 4월 12일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를 정부 여당이 함께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금 이제 의료 공백 상황을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정부의 2,000명 증원 이건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약간 호재였어요. 정부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증원 정책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끌고 가고 있구나. 의사들 이기적인 집단 이거 안 돼. 2,000명 무조건 가야 돼. 오케이 윤석열 대통령 결단 좋아 계속 가십시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론도.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약간 실제로 이제 뭐 치료 못 받고 막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해결 안 되고 계속 갈등만 갈 거야? 정부가 끌고 가는 건 좋은데 뭔가 갈등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하네? 갈등 해결사 역할을 못 하네? 이런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가면서 피로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한겨레도 말한 것처럼 리스크라고 표현될 수 있을 국면이 이제 다가온 거죠. 한 달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이 총선 악재로 바뀔 수 있다는 인식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공감해 나온 조치로 보인다라고. 그래서 한겨레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뭔가 해결사로 내보낸 것, 용산발 리스크로 악화한 여론을 한 위원장이 앞장서서 수습하는 모습을 갖추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걸로 풀이된다라고 한겨레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는 한동훈 앞세워라고 제목을 달아놨네요. 사진 보면 한 위원장 앞서 있습니다. 뭔가 중재자 한동훈 역할로 해서, 그러니까 당정 갈등으로 어제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아까 그 알려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에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그러니까 어제는 뭔가 삐걱거리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것도 삐걱거린다고 해석할 수는 있거든요. 왜? 대통령실을 계속 끌고 가고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뭔가 돌발 행동처럼 나 의사 만날 거야, 대화할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해석된다면 이거는 또 당정 갈등 할 수 있는데, 뭔가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거를 스무드하게 잘 갖고 왔죠. 당정 갈등을 안 보이면서도 진짜 사직하면서 이제 발생할지 모르는, 정말 총선 16일 앞두고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 사안을 뭔가 잘 정리했다. 이렇게 뭔가 포장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좀 봐야겠지만요,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교수 사직까지 가면 더 협상 주체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갑자기 국면이 전환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제 뉴스데스크 MBC 화면을 좀 캡처한 건데요.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사실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아니 오히려 늦었다. 진지하게 하지, 왜 16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이제와 이렇게 했습니까? 하하. 약간 여유 있는 반응까지도 보이고 있는,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에 이미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2,000명 증원일 수 있겠죠. 누군가 나서서 이거를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요게 지금 이런 상황을 예상한 건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이거 이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제 MBC를 비롯해서 이렇게 갑작스런 국면 전환이 이런 시나리오에서 나타난 것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유튜브 댓글 반응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범도끼님, 정부쇼에 국민과 환자들만 피해 보내라고 했고요. 박선영님, 밑에 공무원 말은 안 듣고 한 말만 듣는데, 한 말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이겠죠. 그리고 뭐 선거 끝나면 없던 일로 속지 맙시다라고 하트뿅뿅님, 그리고 벨리곰님, 의사들 파업으로 피해를 보면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최선권님은 소신 없는 대통령 실망이다. 갑자기 이제 바뀐 그 모양새에 대해서 소신이 없다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지난달 19일, 한 달도 더 된 이 발언이지만 요게 지금 다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누군가 나타나서, 여기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어제 상황에 많이 빗대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역시 가장 관건은 2,000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대화의 물꼬는 그거겠죠. 오늘 사설이 있는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제목을 보면 의료개혁은 협상으로 풀어야 라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원론적인 말입니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고 여당 대표가 의사들을 만난 것이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고 조선일보 사설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조선일보는 2,000명은 일단 변동 불가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요 문장에서요. 정부는 이미 지난 20일 늘린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까지 마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 생명을 투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 요 말만 보면 대화가 될까 싶긴 합니다. 근데 중앙일보가요 오늘 굉장히 독특한 사설, 이게 제가 이렇게 캡처했는데 이게 한 면 전체를, 신문 지면 전체를 사설로 깔았어요. 이렇게 그래픽과 함께.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신경 쓴 사설을 썼는데 막 이렇게 그래픽,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목만 봐도 아까 조선일보나 또 정부 스탠스랑 약간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이 혼란 감내할 만큼 금과 옥조인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2,000명 이 혼란에 빗대어 보면 그렇게 고집해야 될 게 아닐 수 있다라고 중앙일보가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걸 근거로 삼았냐? 정부가 증언의 근거로 삼았던 세 가지 대표적인 그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이건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서울대 홍윤철 교수의 연구와 또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박사 연구,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섭 명예연구위원회 연구 보고서. 요게 이제 지금처럼 늘리지 않고 가면 2035년 무렵에는 의사가 1만 명 부족하다라는 게 정부의 아주 대표적인 증언의 근거였는데, 이에 알려졌습니다. 세 저자 모두 최근 토론회에서 2,000명 증언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35년에 1만 명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는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올해 2,000명 확 늘려, 이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이 연구를 했던 사람들의 차후 인터뷰였거든요. 이걸 근거로 하면서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보시죠. 2,000명이란 숫자가 이 모든 혼란,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야 할 금과 옥조는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설을 마무리합니다. 정부와 의사들은 서로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조건 없이 대화해야 한다. 이게 조건 없이라는 거에는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논의하는 문제가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유연하게 대처라고 말했던, 그 유연하게 대처라고 말했던 이것에는 면허 정지로 일단은 국한돼서 발언이 나왔지만, 그게 아니라 중앙일보 사설에는 뭐라고 했냐? 2,000명도 그것까지도 유연하게 가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2,000명도 제가 빨간색으로 좀 썼습니다. 이것까지도, 이게 안 건드려지면 아무리 뭐 형식상 유연하고 뭐 한다 해도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퀘스천 마크, 여러분들도 지금 공감하시겠지만 요거, 과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건설적인 협의체를 한다고 했는데 2,000명 안 건드리고는 이게 될까요? 그럼 정부는 정말 건드릴 마음이 있을까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건 일단 오늘 내일로 예정된 이제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에 대해서 유연하게 처리해달라는 거였는데, 이 2,000명까지도 건드릴 정도로 유연할까요? 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가로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도 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바쁜 일상을 지내면서도 속보를 뜨거나 주요하게 짚어보셔야 될 건 바로 이 부분. 의대 교수를 일단은 어떻게 갑작스러운 이 정부의 대화 국면 전환에 받아들일지,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래? 그러면서도 2,000명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요거를 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두 번째는 이